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중과세 폐지 같은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전세 사기 특별법 연장, 또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오늘 알찬 생활에서는 강원도 부동산 시장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문식 춘천시 지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최근에 강원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나 가격 동향 같은 것들이 좀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좀 궁금한데 특징적인 변화가 있다면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탄핵 선고 이후 1분기 대비해서 4월과 5월은 주택 거래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인을 살펴보면 DSR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었고 미국발 관세 협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과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매수 심리가 관망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춘천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공급량이 많은 원주와 속초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지 시장의 경우를 보면은 올해 초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네. 전반적인 강원권 토지거래 시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최근에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조치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방에 소재한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가 지난 4월 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다주택자가 취득세 중과세율 8에서 12%가 중과세율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적용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완화를 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2025년 1월 1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이 아닌 기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한 가지고요. 이후에 다른 주택을 구입을 할 때 그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을 안 한다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예. 다만 주의할 사항은 기존에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주택수에 산입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대상 지역인 어떤 지역의 범위 그리고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저희가 수도권을 통상 서울, 경기, 인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을 말하게 되고요. 당연히 강원자치도는 전 지역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지역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 구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4월 29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요. 소급해서 1월 1일 이후에 취득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고 만약 1월 2일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취득세 기준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기 때문에 잔금을 1월 2일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정안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과거에 주택 시장이 아주 좋은 시기에 1억 원 이하 주택 사러 오는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2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된다면 이런 세제 개편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경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수에서 산입하는 걸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투자자나 실수요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취득세가 기존의 8에서 12% 중과세율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싶지만 세금 때문에 구입을 못했던 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강원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가주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2억 원 기준 상향은 향후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세제 개편과 더불어서 며칠 전에 전세 사기 피해자법도 지금 한 2년 연장이 됐습니다. 특별법 연장이 되는 건 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난 5월 30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좀 법률 명칭이 길게 돼 있습니다. 줄여서 전세 사기 피해자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달 원래 5월 말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2년을 연장해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일단 전세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거 지원, 금융 지원, 경북 및 특례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이달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이후에 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들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예. 전세사기 특별법이 연장되면서 보증금 반환 지원이라든가 공공임대 전환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연장의 어떤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특별법이 연장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이 좀 개선이 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시급한 개선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실무적으로 느끼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임대인이 정확한 고지를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인중개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재무 상태나 물건의 선순위 그 보증금 상태를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네. 현재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는 임대인이 정보 제시 의무만 규정을 해놨고 근원적으로 임대인이 정확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공개를 이행을 안 할 때 처벌을 하는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 부분을 처분까지 좀 강화를 하는 방안을 해야지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는 쪽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